저는 정상결전에서 에이스의 죽음보다는 루피의 멘탈이 무너진 것이나 흰수염의 죽음에 더 마음이 안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에이스는 캐릭터의 생김새나 능력이 멋있어서 미화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당시 루피의 멘탈이 깨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샤봉디 제도에서 큰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로 동료 잃고 仲間一人も救えない。 2차로 에이스를 잃었기에 멘탈이 깨진 것인데 쿠마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 울컥하면서 이번 화를 계속 보았는데요.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일부의 감성이 되살아난 건지 모르게 너무 슬프게 보았습니다. 쿠마의 첫 등장은 2002년입니다. 그때부터 스릴러 마크, 샤봉디제도, 정상결전, 그리고 2년 후 재집결까지 계속 등장하면서 등장한 지 21년 만에 쿠마의 서사가 다 풀렸는데요. 갑작스럽지만 짱구는 못 말려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을 뽑으라면 수많은 장면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짱구 아빠 신영만의 인생을 그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눈물 지었는데 이것처럼 이번 쿠마의 회상, 쿠마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실무의 쿠마, 혁명군 쿠마가 아니라 사람 쿠마, 아빠 쿠마로서의 이야기가 그려졌기에 엄청난 호평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쿠마가 지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넘어질 듯 하다가 보니의 얼굴을 떠올리고 다시 뛰는 장면은 그림만으로도 너무 멋지고 슬펐기에 애니메이션이 참 기다려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에그헤드를 함께 달려오면서 누가 범인이냐, 보니는 쿠마의 딸이냐 아니냐, 검은 수염은 쿠마처럼 버커니어족인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왔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에그헤드의 본질은 니카 오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는 조금 불친절한 만화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본다면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와 후반부의 차이가 크게 와닿는데요. 원피스는 주인공이 너무도 무던합니다. 자기 입으로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고 나 얘 줘, 나 얘 싫음, 배고픔, 이 세 가지의 감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어떻게 미묘한 심리 변화가 생기는지를 캐치해야 하죠. 그리고 최근에 루피의 변화는 바로 와노쿠니의 끝이었습니다. 루피는 그냥 자유롭고 싶고 고기를 먹고 싶고 해적왕이 되고 싶고 파티를 했으면 좋겠는 그런 애입니다. 남을 돕는 이유도 자신의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게 보기 싫어서인데요. 이런 데이에는 전혀 관심 없는 루피가 와노쿠니의 끝에 처음으로 어떠한 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세계라는 단어가 지금부터 포인트입니다. 오다는 원피스의 바다의 황제, 즉 사왕 에피소드의 시작서부터 황제급들에게는 세계에 대한 꿈을 부여해줬습니다. 빅맘은 俺の夢は世界中のあらゆる人種が家族となり同じ目線で食卓を囲むこと。 온 세계, 온갖 인종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차별 없이 식사를 하는 것. 카이도는 覚悟しろ。それこそが俺たちの望む暴力の世界。 루피는 たちが腹いっぱい飯を食え世界。 자신의 친구가 굶지 않는 세계. 이렇게 와노쿠니에서 루피가 자신의 세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에그헤드에서 본격적으로 현 세계는 죽는 게 더 나은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세계를 온몸으로 겪은 쿠마를 통해 니카, 루피가 만들 세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저는 의아했던 게 있는데요. 본인은 도대체 왜 밀짚 모자 일당과 함께하는가입니다. 베가펑크야 자신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였으니 다음 섬인 엘바프로 함께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인데 본인은 베가펑크라는 목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피네와 함께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만 이번 화에서 그 의문점이 해결되었습니다. 본인은 쿠마의 의지가 어디로 이어졌는지 쿠마의 과거를 통째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본인은 로우가 그랬듯이 엘바프 에피소드에서도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쿠마의 의지를 혁명군으로도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이 되던가 말이죠. 즉 쿠마가 비록 희생했지만 그의 의지는 죽지 않고 루피와 보니에게 이어졌다는 것이 이번 화의 포인트라고 생각한답니다. 원피스가 최종장에 왔으니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 원피스의 본질은 꿈을 쫓는 것, 그리고 그것의 끝은 실제한다는 것.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이어지는 의지가 있고 잊혀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조이보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로저가 이어받았고 로저가 이루지 못하여서
루피로 이어지는 그 800년 동안의 의지가 D의 의지이고, 쿠마에게서 루피와 보니와 혁명군에게로 이어지는 의지 같은 것들이 세계에서 모여 하나로 뭉쳐서 맨 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그림을 지금 오다는 그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시대가 바뀌는 그림을 그려왔듯 그 시대의 주인이 바뀔 때가 현재이고, 그 증거로 시대가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옥스벨의 16타종의 숫자가 쿠마의 기억이 있던 실험실에 적혀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번 화에서도 쿠마의 회상 끝에 또 한 번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쿠마 같은 기구한 캐릭터는 어줍잖게 기억을 되돌려 놓아서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작가의 입장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말이죠. 사실 이 정도로 비극일지는 몰랐지만 아직 쿠마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에그헤드의 진행과 함께 마리조아에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쿠마가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자신의 딸이 죽는 게 더 나은 세계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최종장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될 여러가지 사건들 중에 검은 수염이 엮이지 않을 리는 만무하겠죠. 오다는 늘 연말마다 독자들에게 쓰는 편지에 25년에는 그 캐릭터와 그 캐릭터가 부딪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3년도에 했던 이야기가 24년으로 미루어진 듯 싶은데요. 확실한 건 샹크스와 검은 수염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만약 검은 수염이 이긴다면 검은 수염은 루피에게 있어서 형을 죽인 계기를 만든 원흉, 할아버지를 죽인 계기를 만든 원흉, 그리고 은인을 죽인 계기를 만든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루피에게 있어서 검은 수염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낼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기에 내년에도 전개의 이해에 도움되는 영상과 재미를 더해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루피 덕후의 유튜브가 시작하면서 늘 말해왔는데요. 그동안 컨텐츠를 아끼지 않고 모두 말하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여러분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맨날 새벽에 올리고 제가 여러 일이 겹치다 보니 주말에만 찾아와서 죄송했습니다. 24년의 원피스는 유마 스페셜 애니 진격의 거인과 스파이 패밀리를 만든 애니의 명가 위트 스튜디오가 원피스를 넷플릭스에서 리메이크하고 토에이의 에그헤드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본편에서는 엘바프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1분기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꽃이 필 때쯤 더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연말에 커뮤니티에 글 하나 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もう二度と会うことはない。さらばだ。